소주 한 잔 개발한 줄 흥달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언어를 배울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언어가 요즘에 대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내가 개발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언어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특징들, 어떨 때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뭐 먹을 거냐? 소주 먹어야지. 소주 먹고, 요거는 이제 골뱅이 소면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원래는 뭐 두부김치나 먹을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땡겼어. 어떤 분 글 쓴 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골뱅이 소면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오, 이거 되게 맛있겠다. 그래갖고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계란말이, 그리고 요거는 순두부찌개. 요거는 어제 끓였어요. 제가 취미가 걸어다니는 거하고 요리하는 거가 취미거든요. 내가 막 뭔가 창작해가지고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정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따라서 만드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프로그램 특강 다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NG가 막 수십 번씩 나.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 2023년에 처음 했던 것보다 힘을 더 많이 주고 얘기를 해요.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딱 나오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막 힘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파.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이 진짜 쓰려요, 쓰려. 그래갖고 아침에 막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뭐 목에 좋다는 것도 뭐 먹고 뭐 도라지청도 먹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찍었던 강의를 한 강을 찍는데 거의 3-4개 찍는 거, 그 정도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내년에 또 찍어야 돼. 이거 큰일 났어. 이제 내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빨리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원래 끝내기로 한 날짜가 조금 뒤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다 끝나 있는 상태일 거고, 정보 처리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합격하시라고 정척의 합격전에다가 소주를 한 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소리 너무 좋아. 자, 먼저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예요. 자바. 국비 지원 과정 들어가면은 죄다 자바거든요. 왜 자바를 선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서 전부 다 자바 언어를 써요. 거의 대부분 자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자바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자바에 보면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스트러치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스프링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각각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스프링. 스프링 이전에 스트러치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스트러치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거의 유지 운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차세대를 한다. 차세대라는 얘기, 고도화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차세대를 하게 되면은 스트러치에서 거의 이제 스프링으로 옮겨가는 거. 그 스프링을 가지고 만든 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은 개발이 이제 1년짜리 개발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개발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유지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개발한 업체에서. 근데 정부 일은 주구장창 그 유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뭐 법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옮겨야 돼. 이렇게 계속 옮겨야 돼.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는 개발을 했고 1년 동안 유지 운영을 했어요. 그럼 다른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파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2년짜리라고 했을 때 6개월 동안 파악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 6개월 동안 업데이트도 안 되는 거예요. 요구사항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노냥 파악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에이 소스코드 더럽네 이러고 다시 만들어버리고 또 다시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낭비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각각의 옛날에는 각각의 회사마다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각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틀 같은 경우에는 이 틀에서 비즈니스 로직만 낑기자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거의 나오는 발주 나오는 그런 것들 좀 큰 덩어리, 쥐똥만한 거 말고 큰 덩어리 나오는 것들은 뭐 억 단위로 나오는 것들은 다 자바라고 보시면 돼요. KTX 아시죠? KTX 거기가 이제 그쪽 API가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그 프로젝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할 때도 자바 썼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에서도 자바 되게 많이 써요. 일단 제가 들어간 데 기준으로는 아시아나 자바 쓰고, 그리고 CJ1 자바 쓰고, 그리고 CJ 온마트였다. 온마트 몰은 안 들어갔어요. CJ 온마트 자바 썼고, 그리고 CRC 코리아 뭐 등등등등, 뭐 파스테로 유업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그렇고, 르노 삼성인가요? 거기 그것도 그렇고 되게 많은 그 업체들에서 자바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요. 살짝 특이하게 CGV만 단넷을 쓰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바를 이렇게 업체들 뭐 대기업에서 굴지의 대기업에서 다 자바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은행권도 자바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정부에서도 자바를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자바의 일단 인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개발자들은 아직 모자라요. 개발이 힘들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발자는 좀 모자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되게 힘들다 보니까는 운영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규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띄워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업무들을 그냥 손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 웹을 이용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보통의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와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에서는 제우스 많이 쓰고,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웹로직이라는 거 많이 쓰고, 옛날에 레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와스 기준으로 레진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레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산업인력공단 들어갔을 때 그때 산업인력공단에서 레진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테스트할 때는 톰캣이라는 거, 그런 게 많이 사용이 된다. 근데 보통 많이 쓰이는 거는 제우스라는 거하고 그 웹로직이라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써요. 요거는 그냥 일반 업무에서도 뭐 개발자들이 웹로직이 뭐 어쩌고저쩌고, 제우스가 어쩌고저쩌고, 와스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참 매니가 참 구슬프게도 오네. 어쨌든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그런 웹 프로젝트, 요즘에는 웹 프로젝트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근데 원래 자바라는 언어가 나온 거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려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플랫폼의 독립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기가 뭐든 그거에 상관없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만 있으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유닉스에 들어가 있든 윈도우에 들어가 있든 솔라리스에 들어가 있든 맥에 들어가 있든 이런 자바 버추얼 머신만 있으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그냥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도 돌아가고 거기서도 돌아가고 저기서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그 가전제품에다가 자바 버추얼 머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든 게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만든 목적은, 자바가 만든 목적은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려고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웹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자바 가지고도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느려요. 자바에 보면은 패키지에 java.awt라는 것도 있고 java.swing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java.awt라든지 java.swing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그걸 설치할 때 거기서 설치 안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바 스윙으로 만들었는지 AWT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자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을 설치하려면은 자바 JDK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JDK 이거 모르셔도 되고, 자바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자바 버추얼 머신, 그게 있어야지 이제 오라클도 깔 수가 있다. 오라클에서 자바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랬을 거고. 어쨌든 그 자바라는 언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한 10년 이상, 저는 처음에 개발할 때 입사할 때 자바 개발자로 입사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자바는 버리지를 못할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자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바 같은 경우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프레임워크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형태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꿈꾼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자바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잖아요. 파이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문법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고 배우기도 쉽다. 그래서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이 어려우면은 그냥 파이썬을 배워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영문법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게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저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파이썬은 뭐 들여쓰기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탭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형태가 이제 묶음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딱히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파이썬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내가 활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쉬운 언어이다. 그리고 파이썬 가지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어요. 장고라는 그런, 장고를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장고라는 게 있거든요. 장고를 이용해 가지고도 뭔가 그런 것들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글에서 만드는 어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그게 거의 뭐 80% 정도가 그 이 파이썬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쉽고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파이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웹크롤링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웹크롤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웹에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긁어오는 거,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그 뭐지,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워낙에 라이브러리들이 다양하다 보니까는 조금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통계를 내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알아?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뭐 스캘핑 하는 거, 뭐 단타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알고리즘 딱 입혀가지고 그 휙 돌려버리는 거지. 그럼 지가 알아서 막 자동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옛날에 그거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파이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엑셀로 만들었어요. 엑셀로 어떻게 돼요? 엑셀 안에는 VB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그 엑셀하고 VB 스크립트하고 엮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주식하려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장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때려쳤는데, 어쨌든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하고 있다, 자바 공부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언어를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도 굉장히 괜찮은 언어예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잔 해야지. 짠. 자, 이제 파이썬 했으니까 또 다른 거 자바스크립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가 예전엔 메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바스크립트를 선배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주받은 언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어플리케이션이냐면은 브라우저라는 데서 돌아가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브라우저가 없으면 자바스크립트는 돌아가질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브라우저 별로 틀린 거예요. 이 브라우저에서는 잘 돼, 저 브라우저에서는 안 돼, 그 브라우저에서는 또 잘 돼. 그리고 옛날에 익스가 버전이 많았어요. 익스플로러 뭐 5.01건 잘 돼, 5.5는 또 안 돼, 뭐 6.0은 또 잘 돼. 환장을 하는 거지. 분명히 내 컴퓨터에서는 잘 됐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뭐 후배 컴퓨터라든지 사수 컴퓨터라든지 거긴 잘 됐어. 근데 여기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폼 체크, 그러니까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선배들이 자바스크립트는 진짜 저주받은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표준을 안 맞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들이 웹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맞추고 지들 맘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익스에서 지들 맘대로 만들어 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나마 요즘엔 익스에서는 잘 맞추거든요. 제일 안 맞추는 데가 요즘에 그 맥OS, 거기서 사파리 있잖아요. 환장을 하는 거지. 맥OS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걔네들도 좀 맞춰서 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엔 잘 맞추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맞추더라고. 그래서 지금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 물론 지금 제가 막 개발을 막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메인으로 확 부상이 된 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화면단이 동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배너 막 휙휙 움직이고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막 그래프 쫙쫙 나오고 이런 것도 지금 다 자바스크립트로 하거든요. 옛날엔 플래시로 했어요. 근데 플래시가 아이폰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시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예 지금 사용을 안 해요. 만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갑자기 대체로 딱 올라오면서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CJ1 할 때부터 갑자기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뭐 jQuery라든지 아니면 프로토타입 JS라든지 진도 JS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예전보다는 쉽게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싱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A작수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화면이 껌뻑하지 않고 이게 데이터들 가지고 오고 여기만 싹싹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바스크립트가 갑자기 대세가 됐다.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질 않아. 자바스크립트가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 옛날에 뭐 자바가 수행했던 일이라든지 PHP가 수행했던 일이라든지 ASP가 수행했던 일이라든지 펄이 수행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가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node.js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나오면서 그거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프론트엔드에서도 쓰이죠, 백엔드에서도 쓰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얘가 이제 가전제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되게 가볍거든요. 자바는 무거워요. 일단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전혀 연관관계 없어요. 자바는 일단은 무거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전제품에 들어가긴 좀 힘들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라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잘 돼, 아주 좋아,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대세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면은 월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각광받는 언어가 됐고, 요즘에 자바스크립트 잘하면은 정말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니까는 자바스크립트만 단독으로 공부를 하셔도 취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프론트엔드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백엔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JS들, 앵귤러 JS라든지 뭐 뷰.j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SPA, 그러니까는 싱글 플랫폼 그것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는 자바스크립트 공부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앵귤러 JS를 하든 뭐 프로토타입 JS를 하든 그런 것들 하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저도 내년에는 조금 정신 차리고 자바스크립트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뭐 엔잡에서 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바스크립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바스크립트가 예전처럼 저주받은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언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언어가 있냐, 아까 C++하고 C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처리나 이런 것들 하면은 C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객체지한 개념을 입힌 게 C++이라고 보시면 돼요. C++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사실 C++이나 C 언어로는 취업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리고 얘는 조금 그 고성능을 요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안에 들어가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부품 안에 들어가는 것들, 아니면 탄도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쓰이는 게 C나 C++. 얘네들은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고, 제 친구가 이제 그 C 언어로 해가지고 취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현대모비스 팀장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 들어가는 거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에는 한화에 있었어요. 한화가 뭐 하는데요? 한화가 화약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국방부 일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부 일을 받았을 때 그런 C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국방부에서도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자바로 만들지만은 이런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정밀 뭐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C++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샵 같은 경우에는 단넷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C샵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C 언어 관련해 가지고는
얘는 단순하게 6개월 동안 그 국비 지원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C언어로 취업하겠다라고 하면은 전공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전공이 필요한 게 SQL 쪽하고 이 C언어 쪽. SQL 쪽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은데 왜 전공이 필요하냐면은 학력을 많이 따져요. 그래갖고 그쪽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이런 그 C언어나 C++이나 뭐 C샵이나 SQL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공자분들 위주로 많이 취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프다. 비전공자는 슬프니까 한잔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PHP 쪽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HP 쪽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기 가장 좋은 언어가 PHP예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알바도 나오지도 않고 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자바로 알바하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손절 치세요. 그냥 못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시고, PHP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단 말이에요. 뭐 서버 구성하기도 되게 쉽고, 카페24 이런 데다가 호스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PHP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빨라요. 얘가 C 언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PHP하고 마리아DB하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성능을 보일 수가 있다. 아르바이트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PHP를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PHP도 그냥 날 PHP, 그러니까 날 코딩하는 거, PHP 문법만 가지고 하는 코딩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뭐 케이크라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제가 쓰는 건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코드 이그나이터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드 이그나이터 사용해 주시면 좋고, PHP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걔는 이제 다음 누르면 홈페이지가 짜란 나고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알바할 때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걔는 동그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깎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니즈에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해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맨땅에 헤딩해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100번 속 시원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HP의 특징은 얘도 쉽게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뭔가 홈페이지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그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폰이 있고 안드로이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iOS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공부해 주시면 돼요. 새가 이렇게 날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 그거 이용해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iOS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사람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거죠. 사다리 타기라든지, 이거 옛날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다리 타기라든지 이런 것들 밑에다 광고만 띄우는 거지. 그래서 사다리 타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거 딱 눌러봐요. 그럼 광고 수익 들어오는 거니까. 예전에 후배 걔는 다음에 있거든요. 안드로이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간단한 거 있잖아요. 두더지 잡기라든지 아니면은 갤러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다리 타기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그냥 그 광고 수익으로 한 달에 막 5, 60만 원씩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번뜩번뜩거리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앱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구글에서 그 공식으로 이거를 쓴다라고 했죠. 코틀린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바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틀린 같은 경우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바를 개발을 하면서 나는 그냥 부업으로 코틀린 공부해가지고 자바로 할 수도 있어요. 자바로 할 수도 있어요. 자바 그거 패키지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른 수입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언어들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언어들을 다 아는 것보다는 많이 쓰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고, 셉이라는 게 있어요, 셉. 셉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거든요. 셉은 언어라기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격증 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해놓으면은 그냥 거기는 연봉 단위가 틀려요. 왜냐면은 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RP 기업이거든요. 독일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셉 관련된 일 하게 되면 일단 연봉이 억 단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도 억 단위였고,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 셉 관련된 거를 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ERP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ERP를 뭐 변경을 해준다거나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구조를 설계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다 셉 관련된 그 셉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혹시 뭐 그 생각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알아봤어요. 자, 짠, 막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언어들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언어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자바를 공부하면서 알바하고 싶다. 그럼 PHP 하는 거고, 아니면 난 그 자바하고 비슷한 그런 코틀린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의 언어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하나의 언어만 딱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그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전 처음에 자바 개발자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바 개발자로 들어갔는데 ASP를 시켰어. 난 ASP 해. 왜? 그 AS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니까 문법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문법에 if문 나오고 while문 나오고 for문 나오고 다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요런 문법에 대해서 조금씩 틀린 거 요런 것들만 익히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것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보 처리 공부하시는 분들 빨리 공부하셔야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번 3회 시험에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공부를 항상 게을리하지 마세요. 개발자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공부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정규직 vs 프리랜서 이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정규직도 해보고 프리랜서도 몇 년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제 주관적인 거지만은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